풀어보라고 했으니까요. 10쪽부터 보시겠습니다. 10쪽. 자, 이 사랑이라는 시는요, 갈래는 서정시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서사시의 반대라는 의미지 감정이 많이 나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서사시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줄거리가 좀 방대해야 돼요. 그래서 인과관계가 좀 분명하고요. 이래서 이렇고 이래서 이렇다는 사건이 쭉 나와줘야 되는데 우리 고등학교 때요 서사시는 절대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는 다 서정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시는 감정 중심이 아니고요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뭐 그런 시기 때문에 감정보다는 지적인 판단, 이성의 판단 이런 게 중요해서 성격 부분에 주지적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특징 첫 번째 밑줄합니다. 도치, 구문 및 반복과 생략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번개처럼 이라는 부분만 보더라도 반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랑을 배웠다 너로 해서 도치법이 사용된 것도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에 금이 간 너의 얼굴은 하고 뒤가 없죠. 그러니까 뭐 생략된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시는 선생님이 봤을 때 김수영 시 중에서 좀 어려운 시에 들어가요. 왜냐면 무슨 말을 하는지 사실은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자, 특징 두 번째 밑줄 하세요. 추상적이고 상징적 시어를 사용하여 다양한 의미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점. 자, 우리가 이제 11쪽에 나와 있는 사랑 배웠었기 때문에 뭐 하나하나 다 보진 않고 좀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가볼게요. 어둠 속에서도 불빛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것은 너 덕분에 알게 되었다는 건데요. 사랑은 불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연에서 그러나라는 부분이 사용되면서 시선이 전환이 되는 거죠. 그 앞부분에서는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연에서는 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너의 얼굴은 어둠에서 불빛으로 넘어가는 그 찰나에 꺼졌다 살아났다. 너의 얼굴은 그만큼 불안하다 이거예요. 그럼 사랑이라는 것은 혼돈과 불안을 동반한다는 거죠. 변하지 않은 속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번개처럼 금이 간 너의 얼굴은 하면서 이 두 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랑이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역사적인 것과도 연결시켜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확인 문제 1번의 답은 2, 다음 3, 1, 번개. 이 번개가 땅 치면 균열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번개처럼 금이 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원래 기존에 알고 있던 너의 얼굴은 어때요? 넘어가는 순간 불안한 그거를 가지고 있는 그거를 이제 번개처럼 균열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얼굴이 어떤지의 의미를 밝히는 부분이 바로 번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쪽으로 넘어갈게요. 12쪽에 맨 밑에 보시면 문제 말고 맨 밑에 보시면 사랑의 상징적 의미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사랑의 상징적 의미. 이 작품에서 사랑은 개인적 사랑을 넘어서 밑줄 불안정하고 혼란한 시대의 고통을 견디며 나아가는 역사적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거랑 관련해서 3번 문제를 먼저 볼게요. 김수영이 6.25 전쟁에 징집되기도 하고요. 포로 수용소에도 있었고요. 이승만 독재도 경험했고요. 4.19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역사라는 것은 희망찬 부분도 있고요. 또는 불안한 요소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생성과 아픔, 소멸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듯 하면서도 그 속에서도 자꾸 이런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의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번에 5번, 2번에 4번 되겠습니다. 다음 13쪽 1번에 5번. 네, 이와 같은 글이에요. 이와 같은 글이라는 것은 위에 나와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게 아니고 시, 서정관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함축적 언어를 사용을 했죠. 그래서 상징적 의미도 많이 들어가고요. 생각과 정서를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번의 답은 2, 3번에 5, 4번에 5. 5번은 아까 우리가 왼쪽에서 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14쪽 6번에 4, 7번에 5, 8번에 4예요. 자, 일단은 김수영의 푸른 하늘을 이라는 시가 나왔는데요.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푸른 하늘을 제압하는 노고지리가 자유로웠다고 부러워하던 어느 시인의 말은 수정되어야 됩니다. 왜냐면 노고지리는 새의 이름이거든요. 새가 참 자유롭겠다, 저렇게 이상적이고 희망적인 저런 하늘을 날아다니까 얼마나 좋아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왜냐면 자유를 위해서 비상에 본 일이 있는 사람은 알아요. 노고지리가 무엇을 보고 노래하는가, 어째서 자기를 피해는가 섞여 있는가, 혁명은 왜 고독한 것인가.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 정말 많은 노력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독재 정권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민주화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세상이 온 거죠. 그래서 피의 냄새가 섞여 있고요. 혁명은 고독한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8번의 답은 4번이 되겠죠. 9번 번개의 상징적 의미를 서술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뭐라고 해야 되나, 참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 사랑의 속성을, 그 찰나를 보여주고 있는 요소라고 봐야 되겠죠? 쓰기 썼어요? 네. 오케이. 그 다음 10번. 10번의 답은 1번. 요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학교에서 뭐 미적 기능, 인식적 기능, 유리적 기능 이런 거 배웠어요? 저는 이때 수업을 못 들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인식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글을 읽고 아는 거예요. 그런 거구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고 간접 경험을 통해서 뭔가 그 경험의 폭을 넓히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답인 게 지금까지는 몰랐다가 의미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인식적 기능입니다. 그런데 2번하고 4번은 미적 기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표현 기법이랄지 상징적 의미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 참 잘 썼구나, 아름답다, 이런 것들이 이제 미적 기능이고요. 3번하고 5번은 윤리적 기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삶의 태도를 반성해 본다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3번, 5번에 해당하는 윤리적 기능입니다.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봐요.
10번에 1번이고요. 11번에 3번, 12번에 3번, 13번에 4번. 자, 답은 4번이지만 보기 2번을 보시면 맞아, 이것을 사회적으로 확정하여 생각하면 밑줄 너는 한 개인이 끌어안고 변화시키며 살아내야 하는 사회라는 거야.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죠. 3번도 밑줄 하겠습니다. 이 작품에서 사랑은 개인적 사랑을 넘어 불안정한 시대의 고통을 고통을 견디며 나아가는 역사적 사랑이다. 2번과 3번은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번은 불변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찰나의 순간에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 뭐 이런 거 쓰시면 되겠고요. 16쪽으로 갑니다. 자, 고양이 나왔어요. 갈래, 액자소설 동그라미 하시고요. 이 액자소설은 다른 소설에 비해서 사실 이 고양은 액자형 소설의 느낌이 좀 덜하긴 해요. 일반적으로 액자소설은 외화가 분명하고 그리고 내화가 상당히 길어요. 근데 얘는 내화가 좀 짤막하게 나와요. 그래서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약하긴 합니다만은 외화와 내화가 분명히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액자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성격으로 갈게요. 성격의 현실 고발적 밑줄. 주제에다 밑줄하세요. 일제 수탈로 인한 우리 민족의 비참한 삶. 특징 두 번째 밑줄. 그라는 인물의 개성보다 시대적 배경을 상징하는 전형성을 더 부각하여 주제를 드러냅니다.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그가 어떤 인물인지 그 사람만의 특성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사람은 우리 민족의 대표인 거지. 그러니까 전형적인 모습을 부각시키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3번에 동그라미 1번 고향에 나타난 역사적 현실을 보시면 그의 비참한 삶이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그의 삶은 결국 우리의 민족과 연결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는 우리 민족의 비참한 삶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이 있습니다. 그거는 별표 좀 하세요. 처음에는 그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부정적으로 봤다가 불쌍하게 생각했다가 공감을 하게 됩니다. 정종을 이제 많이 마시게 되죠. 동그라미 3번 표현상 특징 및 효과입니다. 1인칭 관찰자 시점인데요. 거기 오른쪽에 밑줄 좀 합시다. 자연스럽게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시점이 1인칭이잖아요. 그럼 내 생각이 나와요. 근데 내가 얘기를 하다 보면 이 글을 읽는 사람도 거기에 동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마치 나처럼 느껴진다. 내가 마치 이걸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액자식 구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것도 이제 이야기의 신뢰감을 높인다. 이거는 좀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게 보기로 나왔을 경우에 좀 와닿지 않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액자식 구성을 쓰면 신뢰감이 높아진다. 그냥 세트로 외워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이야기를 전달을 하면 주관적인 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라는 것이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것을 서술 방식으로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나의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지 않고 객관성을 띤 이야기로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뢰감을 높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액자식 구성은 신뢰감을 높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말에 노래가 들어간다는 건데 이건 좀 중요해요. 이거는 그냥 고양이 시험법이 들어갔다? 마지막 노래는 그냥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본문에 무조건 출제되고 분명히 보기로 물어봅니다. 밑줄 하세요. 주제의식을 강화하고 작품의 현실감을 높입니다.
1번에 1, 3, 2. 그의 성격을 제시하는 방법은 뭐예요? 소품의 서술자와 가차함을 서술. 아이고, 내가 가서 볼게. 이건 뭐 맞는 말인데, 간접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다. 그 사람의 행동, 대사,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동양 삼국의 옷을 다 입고 있거든요. 뭐 일본식, 중국식, 한국식 다 입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고생을 많이 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 넘어가시고. 자, 5번 6번에 동행이죠. 7번에 2번. 네. 안 풀었어요? 네. 거기만? 7번하고 8번을 깜빡하고 2번을 넘어갔어요. 그래요? 어쨌든 7번은 2번이었고 8번은 그럼 몇 번이겠어요? 1번? 네, 1번이고요. 9번에 4, 그 다음 5. 그냥 한마디로 이제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수탈되면서, 땅을 뺏기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갔다 뭐 이런 내용이고. 12번에 4, 13번 1, 4, 5. 그 다음에 16번은 이제 바로 왼쪽에 있죠. 음산하고 비참한 조선의 얼굴. 17번에 2, 18번 3, 19번 1, 20번 1. 예. 기어 눈물도 안 나오는 이유는 혹시 2번 골랐습니까? 3번이요. 감정이 메말랐다 그러면 이 사람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는 그 혀를 차는 느낌으로 기가 막혀도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21번에 4, 22번에 2, 23번에 일제 비판적인 것은 이제 그 말마디나 가고요, 거기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은 벼썸이라는 전투는 심장로가 되고요 라는 것은 땅을 빼앗긴 거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이제 비판적인 사람을 이제 억압하는 내용이고, 세 번째는 이제 망국, 나라가 망한 걸 체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네 번째는 이제 여성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노래를 실제로 삽입을 함으로써 압축적으로 이 당시 시대상이 어떤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마지막 부분은 꼭 나오게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비판적으로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이 도탄이라는 게 이게 탄이 수치예요. 거기에 이제 그 사람들이 뒹굴고 거기에 빠지고 그러면은 얼마나 되게 따갑고 쓰라리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치에 타 들어가는 그런 느낌. 자, 그 다음 23쪽도 했나요? 네. 1번에 4, 2번에 3, 3번에 1. 어디까지 했죠? 여기까지. 그럼 이제 더 이상 네. 없나요? 잘했어요. 그러면은 그러면 아까 우리 하던 거 있잖아요. 네.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를 볼 차례가 었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학교가 하나면 이제 계속 하는데 그 왔다 갔다 해야 돼가지고 좀 이렇게 들쑥날쑥하네. 아이고, 잠깐만.
자, 9번에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가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시예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군사 독재 정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그 사랑이라는 것을 4.19 혁명이랑만 연결시켜서 얘기를 했다면 이승만 독재 정권을 경험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랑 연결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잘 모를 수 있는데 지금은 생각지도 못하는 건데 물론 나 어릴 때도 아니었어. 극장에서 영화를 볼 때 영화 시작하기 전에 애국가가 나와. 알아? 네. 어떻게 알아? 경험해봤어? 어디서 주워 들었어요. 주워 들었어요? 옛날에 그랬어. 너무 웃기지 않아? 그러니까 영화 그런 보는 게 애국 뭐라고? 영화 보는 게 뭐라고? 그러니까 그 애국가를 부른다는 것은 애국심을 강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사람들이고, 만약에 그거를 싫어한다? 그럼 간첩, 빨갱이, 그렇게 몰아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화 보기 전에 이게 좀 웃기죠. 그리고 옛날에는 6시인가요? 그때 그 무슨 음악이 막 나오면 5시 아니에요? 5시였나? 그럼 뭐 어쨌든 그럼 그 일단 거기 딱 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잖아. 너무 웃기지 않냐? 옛날엔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영화가 앞에 꺽쇠 한번 열어보시고,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청한다에다가 이제 애국세를 나누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일제히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때요? 획일적이라는 거야.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회를 바탕으로 얘기를 하는데, 애국가를 경청한다 그랬어. 그럼 경청이라는 말은 어때? 내가 잘 들어야지, 귀담아서 들어야지, 이건데 여기서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억지로 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경청한다는 것은 강요에 의한 선택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보면은 이건 반어적 표현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경청하는 게 아니에요. 경청한다고 표현을 했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획일적인 사회 현상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아니라 뒤에 나오는 사과를 먹으면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일상적인 체험. 그래서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삼천리 화려강산도 밑줄 한번 해보시고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를 말하는 거죠. 삼천리 화려 우리가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억압을 당하고 있는데 아름다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바로 암담한 현실에 대한 반어적인 표현인 거죠. 을숙도에서 일정한 군, 무리를 이루며 갈대숲을 이륙하는 흰새 떼들이, 흰새 떼 동그라미로 동그라미를 해보고 일단 넘어갈게요. 자기들끼리 앞에 꺽쇠, 아까 동그라미 했고 꺽쇠 했고,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하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새들이 끼룩끼룩끼룩끼룩 하는 거를 끼룩끼룩끼룩 이러는 거로 비유했다. 그럼 웃는 거잖아요. 지금 이 새떼들은 우리를 비웃는 거야. 야, 니네는 자유롭지 못하지?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날아갈 수 있는데 니네는 그것도 못하니까 아이고 불쌍한 것들아 하고 낄낄대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먼저 필기할게요.
현실에 대한 비판과 냉소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웃고 있는 애들이 있고요. 흰색 떼들이 있잖아요. 아까 동그라미 친 흰색 떼들은 어때요? 자유로워요. 자유로우니까 나랑은 반대네. 일열 2열, 3열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매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갑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떼어매고의 이 세상에 세모하시고 뭘 의미하는 것 같아? 독재.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를 억압하는 현실. 화자는 여기서 벗어나고 싶겠죠. 그런데 새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들의 세상을 떼어가지고 이 세상 밖 어디로 날아가요? 이 세상 밖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럼 여기는 뭐겠어요? 자유로운. 그렇지. 자유와 이상의 세계가 되겠고 화자의 지향점이 될 거예요. 우리도 우리들끼리 낄낄대면서 깔쭉대면서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한 세상 떼어내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도전하세요. A가 이렇게 끝나죠. 각각 자기 자리에 앉는다.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주저앉는다. 그래서 자리에 앉는다, 주저앉는다를 다 밑줄 하시고요. 새들은 날아가는데 얘는 날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좌절감을 느낍니다. 자, 이렇게 하나 했으니까 또 좀 갔다 올 테니까 이어서 문제집 풀고 계시면 되고 힘드시면 좀 쉬어도 돼요. 그럼 거기서 풀면 4번에 뭐가 나요? 지금 고양, 그렇죠. 고양 다음에는 이제 글로 가야죠.